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쫓길 때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. 그래서 수치 해석 프로그램에서 가속을 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GPU 같은 걸 꽂아가지고 하는 방법.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HPC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.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인데, HFS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요 아주 간단한 거죠. 요쪽에 이제 코엑스로 이제 급전이 들어가 있고, 요쪽에 트랜지션 웨이브 가이드가 쭉 들어가 있는데, 요거를 풀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컴퓨터는 메모리가 몇 메가밖에 안 됐죠. 아주 작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고, 그때 요 공간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쫙 뽑아보면은 그 메모리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거를 반 잘라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 사양도 많이 좋아지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요구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HFS에서 이제 적용한 게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는 여러 개의 컴퓨터를 묶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쓸 수가 있게 하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. 물론 GPU도 이제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GPU는 FEM 수치 해석 기법에서는 그렇게 가속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HPC라는 걸 하게 됐고요. HPC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 중에 이제 매트릭스가 다 짜여지고 나면은 그 매트릭스를 여러 개 코어가 동시에 이제 풀어내는 멀티프로세싱. 그 다음에 요 기능에서 좀 더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매트릭스를 짠 다음에 요 매트릭스를 컴퓨터 여러 대에다 분산을 시킵니다. 그러면 한 대 컴퓨터가 메모리가 모자라서 못 푸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. 그런 이제 매트릭스를 메모리 분산시키는 기술이 이제 들어갔고, 그래서 이건 한 10몇 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던 그림인데, 자동차에 안테나 있고 사람이 있고 요 환경들을 갖다가 전체 FEM으로 이제 풀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HPC 기능 중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파수를 동시에 주파수 수입을 해야 된다면 여러 개 주파수를 동시에 풀어주는 그 기능이 가장 속도 개선 효과가 가장 크고요. 이 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메쉬를 컴퓨터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이제 도메인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HFS도 최근에는 GPU를 쓸 수가 있게 좀 추가가 됐습니다. 근데 저희는 이제 권장하지는 않고 이제 쓸 수는 있다. 대신에 이걸 하려면은 GPU가 좀 고사양의 GPU를 써야 됩니다. 한 2천만 원 이상의 GPU를 써야 보시면은 이제 속도 개선이 한 2배 정도 이제 빨라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보다는 컴퓨터를 좀 더 사가지고 HPC를 좀 더 확장해서 쓰는 건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변수가 있고 그 변수가 이렇게 막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할 때 변수별로 CPU별로 따로따로 동시에 계산하는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 개선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. 요거 한 예로 보면은 항공모함에서 헬기가 떠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거를 파라미터화 해가지고 코어별로 포지션별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쭉 하는 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코어가 좀 더 많다면은 요걸 갖다가 레벨을 관리해가지고 변수를 좀 더 줄이고 대신에 한 변수에서 쓸 수 있는 코어 수를 좀 더 늘리게 되면은 좀 더 빠른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얘는 32개의 변수를 가지고 동시에 풀어냈지만 한 14시간 걸렸는데 128개의 코어를 가지고 변수를 4개를 만들어가지고 쭉 했는데 변수당 할당되는 코어 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쪽에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 환경만 여러 좀 잘 갖춰져 있다면은 이런 것들도 좀 더 빠른 시간에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D 컴포넌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가장 많이 하이라이트 제가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. 많이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3D 컴포넌트라는 거는 HFS 모델을 라이브러리처럼 저장했다가 이제 불러 쓰는 겁니다. 그걸 3D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HFS에 들어가 있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다 직접 만들 수가 있고 이게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데가 업체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입니다. 그래서 위성이라는 거를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할 때 혼자서 모든 부품들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업체에서 사다가 써야 되는데 사다가 쓰다 보면은 그 업체에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안 줄 때가 많습니다. 그럴 때 HFS로 된 모델을 달라고 하면은 그 모델을 시뮬레이션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
그 업체는 그 데이터를 줄 때 인크립션을 시키고 히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가장 크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5G, 그 중에서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쓰는 이제 북미 쪽에서 나가는 밀리미터 웨이브 5G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밀리미터 웨이브 모듈을 미국에 있는 퀄컴에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. 그 칩셋에 안테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거를 삼성전자에서 받아다가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퀄컴이 그 3D 컴포넌트 모델을 제공을 해줍니다. 근데 삼성에서 그 받아도 그냥 네모난 박스이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. 예, 그런 형태로 지금 업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이브러리처럼 모델을 여러 개 넣고 여기다 그냥 하나씩 땡겨 와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해놨고요.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은 인크립션이 되지 않은 상태고 저쪽은 이제 인크립션이 된 상태입니다. 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필드 분포를 쫙 보게 되면은 인크립션이 돼가지고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 시뮬레이션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필드 결과도 양쪽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좀 이따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필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스 주변에는 빨간색들 보시면은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저 블랙박스 안쪽에는 필드가 전혀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만약에 필드가 들어가면은 안에 형상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막아놨습니다. 그러나 시뮬레이션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이제 멀티팩션. 예.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약간 이제 중복되긴 하는데, 저궤도 위성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전자들이 메탈 밖에서 에미션 되면서 에미션 된 전자들이 공진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.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간 전자가 공진을 하면서 얘가 약하게는 어떤 노이즈 성분으로 동작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세게 갈 때 주로 이제 하이파워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하이파워다 보니까 브렉다운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HFS에서도 이런 멀티팩션을 예측할 수 있게 이제 시뮬레이션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. 예전에는 HFS에서 이 기능이 없었습니다. 이걸 하려면 HFS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뽑아가지고 서드 파티 제품에다가 같이 연동을 해서 이제 멀티팩션 결과를 이제 뽑아내고 했었는데 그 서드 파티가 저희 경쟁사가 인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제품 개발을 해서 집어넣어 놨습니다. 그래서 FEM 기반으로 주파수 도메인 계산한 거를 연동을 해가지고 타임 도메인으로 그걸 그대로 풀 수가 있고요. HFS 안에서 같은 GUI 안에서 셋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HFS 쓸 줄 아는 사람은 이제 금방 쉽게 파라미터도 몇 개 안 됩니다. 그거 입력해서 이제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. 해석이 끝나고 나면은 요 그림과 같이 파티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어느 공간에서 분포돼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바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HFS에 들어간 이 멀티팩션 솔버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요 멀티팩터 요 ESA 이제 여기에서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검증을 미리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만들어졌고 이 HFS 멀티팩션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저 솔버를 이용해서 위성 쪽하고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솔버입니다.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에밋이라는 툴이 있습니다. 에밋은 RF 인터피어런스를 보는 툴인데요. 요 위성 안에 여러 개의 통신 시스템,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. 하다못해 PCB 안에 들어가 있는 클럭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RF뿐만 아니라 디지털 신호에 들어가는 클럭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복합되어 있을 때 그때 이 간섭을 어떻게 보여야 될 거냐.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툴이 되겠는데요. 기존에 하던 방식들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트랩 같은 데다 넘겨가지고 어떤 코드를 짜가지고 간섭이 얼마큼 된다 이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HFS에는 그걸 할 수 있는 툴이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HFS로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, 그 다음에 엘리먼트가 이제 복합된 어떤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에밋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에밋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신호가 나가는 부분에다 안테나를 넣고 그 다음에 요 안테나 뒷단에는 TX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, RX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딱 돌려보면은 어느 안테나끼리 커플링이 강하게 발생하는지 요 색깔별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색깔별로 나온 게 어느 경로로 해서 가고 있는지
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곡에 대해서 성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. 브로드밴드 스펙트럼으로 어느 주파수에서 튀고 있고 그때의 EMI 마진이 얼마큼 되는지 몇 dB 정도 되는지도 그래프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TX에 대한 거, RX에 대한 거, 프로파게이션 뿐만 아니라 어떤 채널에 대한 주파수 성분들을 다 이제 입력을 해주거든요. 그때 이 채널별로 좀 상세하게 이제 요 화면들이 전부 다 인터랙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결과들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HFS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, 여러 가지, 위성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고, 이 툴 자체가 태생이 북미 쪽에서 방산하는 업체에서 개발된 툴이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이상으로 이제 오늘 발표를 마치고요. 예. 요거 제가 한 것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자료는 다 받으실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